조선시대 안동 김씨 대감댁에 순매라는 여종이 있었어요. 작년 간몸으로 팔려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였는데 남들 몰래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죠. 밤마다 촛불을 켜고 몰래 글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이건 뭐라고 읽는 거더라? 순매는 아시방 청소를 하며 버려진 책들을 몰래 가져다가 혼자 글을 익혔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사서삼경까지 손에 닿는 모든 책을 탐독을 했습니다. 어느 날 관상으로 유명한 허도사가 대감댁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님,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허도사가 마당을 둘러보다 순매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저 아이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는군? 그때 바람에 날린 종이 한 장이 허도사 발밑으로 떨어졌어요. 순매가 글 연습을 하던 종이가 바람에 날아간 것이었죠. 허도사가 주워보니 단정한 글씨로 논어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감님, 이 글씨가 누구 것입니까? 그건 새로 들어온 여종 순매가 쓴 것 같은데요. 여종이 이런 글씨를요. 그것도 논어를. 허도사는 순매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고된 일에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고 얼굴에는 귀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님, 이 아이는 장차 나라의 국무가 될 관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신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뭐라고요? 저 아이 관상이 국무가 될 관상이라고. 네,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운명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 복이 모두 헛될 겁니다. 대감은 허도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순매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순매야, 이리 와보어라. 예, 대감님. 네가 쓴 글이라는데 이 논어 구절의 뜻을 설명해 보거라. 순매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입니다. 배움이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가르침입니다. 대감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해석이 완벽했기 때문이죠. 허도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순매야, 너는 오늘부터 우리 수양딸이 되거라. 예. 저를요. 그래. 이제부터 건너방에서 지내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라. 순매가 수양딸이 된 후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훈장이 가르치는 한문을 너무 빨리 익혀서 스승들이 혀를 내둘렀던 것이죠. 이상하다. 이 아이는 처음 배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미 기초가 탄탄하게 잡혀 있어요. 순매는 시문에도 뛰어났고 역사에도 해박했습니다. 대감댁 사람들은 수근거렸어요. 정말 저 아이가 종이었을까? 어떻게 종이 저런 재주를 가지고 있지?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년이 흐른 어느 날 갑자기 대감이 순매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 못된 것 같은. 네가 감히 주인을 속이느냐? 대감님, 제가 무슨... 닥쳐라. 천안 출신 주제에 우리 집안을 기어오르려고 하다니. 순매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평소 자상하시던 대감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봐라. 인연을 멍석에 말하라. 대감님,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저리 물러가시오. 당장 몽둥이를 들어라. 하인들이 영문을 몰랐지만 대감님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순매를 멍석에 말았습니다. 매를 몇 대 세게 맞고 순매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인연을 성박 공동묘지에 갖다 버려라. 거기서 죽도록 내버려 두고 오란 말이다. 하인들은 양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한편 그날 밤 한양에서 과거에 낙방하고 시리에 빠진 이한수라는 선비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떨어졌구나. 나는 언제쯤 급제할 수 있을까? 그때 공동묘지 근처에서 여자의 가녀린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구? 이수가 다가가 보니 젊은 여인이 상처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어요.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순매가 눈을 떴어요. 저는 일단 어디든 따뜻한 곳으로 가십시다. 이수는 순매를 근처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하신 겁니까? 순매는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종이었다가 갑자기 수양딸이 되고 다시 버림받은 일들은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아가씨도 참 기구한 운명이시군요. 선비님도 힘드실 텐데 저 같은 사람을 구해주시고 송구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야말로 과거에 떨어져 절망하고 있었는데 생각지 못한 인연을 만나 얘기를 듣다 보니 다시 용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는 순매와 대화하며 그녀의 학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종 신분이 맞습니까? 이런 해박한 지식을 어떻게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있죠? 어릴 때부터 몰래 공부했어요. 아씨방에서 나온 버려진 책들로요. 대단하십니다. 저보다 오히려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하시는군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학문적으로는 친구가 되며 가까워졌습니다. 몇 달 후 이한수는 순매에게 청혼했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부부의 연을 맺는데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을요? 네, 진심입니다. 순매는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이한수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종 출신을 며느리로 맞을 수는 없다. 어머니, 순매는 정말 훌륭한 여인입니다. 절대 안 된다. 내 죽어도 그런 계집을 며느리로 받을 수 없어. 이수 어머니는 아들이 순매를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두면 몰래라도 만날 게 뻔해. 아예 뿌리를 뽑아야겠다. 어머니는 은밀히 인신매매 업자와 접촉을 했습니다. 이 계집을 멀리 변방으로 팔아버려라.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걱정 마십시오. 북방 오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순매가 시장에 갔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한수가 돌아와 순매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순매가 어디 갔습니까? 그 계집이 스스로 떠났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포기한 모양이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만해라. 이제 그 계집 일은 잊어버려. 순매는 험한 변방 마을에서 다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절망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결국 이게 내 운명인가?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토지 소유권을 두고 두 집안이 대립한 것입니다. 이 땅은 원래 우리 조상 것이야. 무슨 소리? 우리가 먼저 개간했어. 현재 관리가 와서 조사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매가 나섰어요. 관리님,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너 같은 종이 무슨 해결책을 안단 말이냐? 경전에 보면 이런 경우에 판례가 있습니다. 순매는 조리 있게 옛사례를 들어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판단에 모든 사람이 감탄했어요. 이런 지혜로운 종이 있다니? 소문이 퍼져 다른 지역 관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한양에서 전국에 어명이 내려왔어요. 임금께서 꿈의 계시를 받으셨다. 현명한 여인이 나라를 구할 것이라 하시니 전국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올리라. 변방의 관리가 순매를 추천했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성인의 경지에 이른 지혜를 가졌습니다. 순매는 한양으로 올라가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왕비께 조언과 상담 그리고 스승 역할을 하는 자리를 맡게 되었어요. 경전 해석이 이렇게 깊을 줄이야? 너의 견문이 깊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과찬이시옵니다. 마마. 순매가 궁궐에서 명성을 얻고 있을 때 이한수도 다시 과거의 도전에 급제했습니다. 관리가 되어 한양에 부임한 것이었죠.
어느 날 궁궐에서 나오던 순매와 이한수가 마주쳤습니다. 순매. 당신 정말 순매 맞지? 선비님, 두 사람은 감격의 재회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스스로 떠났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었어. 누군가 저를 강제로 북방 변방으로 종살이를 보냈어요. 순매는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이수는 분노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짓을. 널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순매야.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 모든 일이 저를 성장시켜준 것 같아요. 얼마 후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 외교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 전쟁을 피해야 하는데 순매는 왕에게 조언했습니다. 전하, 손자병법에 나오는 계책을 써보시면 어떨까요? 순매의 지혜로운 조언으로 외교적 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감탄했습니다. 과연 그대는 하늘이 보내신 현명한 여인이로구나. 듣자하니 두 사람이 연모하는 사이라고 들었는데 두 인재가 부부가 되는 것을 미룰 필요가 있는가? 순매 상궁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이한수와 정식 부부가 되어라. 이렇게 순매와 이한수는 정식으로 혼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일을 지켜본 허도사가 나타났습니다. 순매야,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되었구나. 허도사님, 무슨... 내가 맞은 매질도 버림받은 것도 모두 계획이었다.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였지.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한번 죽을 고비를 넘어야만 진정한 복이 열린다고 관상에 나와 있었거든. 그래서 대감님께 부탁드린 것이야. 내가 이 고비를 잘 이겨내길 빌었다. 순매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그때 대감님이 갑자기 화를 내신 것도요? 다 연기였다. 정말 미안했지만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이한수 선비님 어머님이 저를 팔아버린 것도요? 그것까지는 예상 못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시련마저도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구나. 이한수 어머니도 순매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했었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이해돼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봤다면 그런 모진 짓을 안 했을 것인데 후회가 되는구나. 자식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 이해해요. 순매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련이 자신을 성장시켜준 과정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안동 김씨 대감댁에 순매라는 여종이 있었어요. 작년 간몸으로 팔려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였는데 남들 몰래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죠. 밤마다 촛불을 켜고 몰래 글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이건 뭐라고 읽는 거더라? 순매는 아시방 청소를 하며 버려진 책들을 몰래 가져다가 혼자 글을 익혔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사서삼경까지 손에 닿는 모든 책을 탐독을 했습니다. 어느 날 관상으로 유명한 허도사가 대감댁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님,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허도사가 마당을 둘러보다 순매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저 아이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는군? 그때 바람에 날린 종이 한 장이 허도사 발밑으로 떨어졌어요. 순매가 글 연습을 하던 종이가 바람에 날아간 것이었죠. 허도사가 주워보니 단정한 글씨로 논어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감님, 이 글씨가 누구 것입니까? 아, 그건 새로 들어온 여종 순매가 쓴 것 같은데요. 여종이 이런 글씨를요. 그것도 논어를. 허도사는 순매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고된 일에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고 얼굴에는 귀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님, 이 아이는 장차 나라의 국모가 될 관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신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뭐라고요? 저 아이 관상이 국모가 될 관상이라고. 네,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운명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 복이 모두 헛될 겁니다. 대감은 허도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순매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순매야, 이리 와보어라. 예, 대감님. 네가 쓴 글이라는데 이 논어 구절의 뜻을 설명해 보거라. 순매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입니다. 배움이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가르침입니다. 대감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해석이 완벽했기 때문이죠. 허도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순매야, 너는 오늘부터 우리 수양딸이 되거라. 예. 저를요. 그래. 이제부터 건너방에서 지내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라. 순매가 수양딸이 된 후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훈장이 가르치는 한문을 너무 빨리 익혀서 스승들이 혀를 내둘렀던 것이죠. 이상하다. 이 아이는 처음 배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미 기초가 탄탄하게 잡혀 있어요. 순매는 시문에도 뛰어났고 역사에도 해박했습니다. 대감댁 사람들은 수근거렸어요. 정말 저 아이가 종이었을까? 어떻게 종이 저런 재주를 가지고 있지?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년이 흐른 어느 날 갑자기 대감이 순매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 못된 것 같은. 네가 감히 주인을 속이느냐? 대감님, 제가 무슨... 닥쳐라. 천안 출신 주제에 우리 집안을 기어오르려고 하다니. 순매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평소 자상하시던 대감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봐라. 인연을 멍석에 말하라. 대감님,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저리 물러가시오. 당장 몽둥이를 들어라. 하인들이 영문을 몰랐지만 대감님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순매를 멍석에 말았습니다. 매를 몇 대 세게 맞고 순매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인연을 성박 공동묘지에 갖다 버려라. 거기서 죽도록 내버려 두고 오란 말이다. 하인들은 양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한편 그날 밤 한양에서 과거에 낙방하고 시리에 빠진 이한수라는 선비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떨어졌구나. 나는 언제쯤 급제할 수 있을까? 그때 공동묘지 근처에서 여자의 가녀린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구? 이수가 다가가 보니 젊은 여인이 상처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어요.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순매가 눈을 떴어요. 저는 일단 어디든 따뜻한 곳으로 가십시다. 이수는 순매를 근처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하신 겁니까? 순매는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종이었다가 갑자기 수양딸이 되고 다시 버림받은 일들은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아가씨도 참 기구한 운명이시군요. 선비님도 힘드실 텐데 저 같은 사람을 구해주시고 송구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야말로 과거에 떨어져 절망하고 있었는데 생각지 못한 인연을 만나 얘기를 듣다 보니 다시 용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는 순매와 대화하며 그녀의 학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종 신분이 맞습니까? 이런 해박한 지식을 어떻게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있죠? 어릴 때부터 몰래 공부했어요. 아시방에서 나온 버려진 책들로요. 대단하십니다. 저보다 오히려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하시는군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학문적으로는 친구가 되며 가까워졌습니다. 몇 달 후 이한수는 순매에게 청혼했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부부의 연을 맺는데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을요? 네, 진심입니다.
순매는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이한수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종 출신을 며느리로 맞을 수는 없다. 어머니, 순매는 정말 훌륭한 여인입니다. 절대 안 된다. 내 죽어도 그런 계집을 며느리로 받을 수 없어. 이수 어머니는 아들이 순매를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두면 몰래라도 만날 게 뻔해. 아예 뿌리를 뽑아야겠다. 어머니는 은밀히 인신매매 업자와 접촉을 했습니다. 이 계집을 멀리 변방으로 팔아버려라.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걱정 마십시오. 북방 오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순매가 시장에 갔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한수가 돌아와 순매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순매가 어디 갔습니까? 그 계집이 스스로 떠났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포기한 모양이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만해라. 이제 그 계집 일은 잊어버려. 순매는 험한 변방 마을에서 다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절망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결국 이게 내 운명인가?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토지 소유권을 두고 두 집안이 대립한 것입니다. 이 땅은 원래 우리 조상 것이야. 무슨 소리? 우리가 먼저 개간했어. 현재 관리가 와서 조사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매가 나섰어요. 관리님,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너 같은 종이 무슨 해결책을 안단 말이냐? 경전에 보면 이런 경우에 판례가 있습니다. 순매는 조리 있게 옛사례를 들어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판단에 모든 사람이 감탄했어요. 이런 지혜로운 종이 있다니? 소문이 퍼져 다른 지역 관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한양에서 전국에 어명이 내려왔어요. 임금께서 꿈의 계시를 받으셨다. 현명한 여인이 나라를 구할 것이라 하시니 전국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올리라. 변방의 관리가 순매를 추천했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성인의 경지에 이른 지혜를 가졌습니다. 순매는 한양으로 올라가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왕비께 조언과 상담 그리고 스승 역할을 하는 자리를 맡게 되었어요. 경전 해석이 이렇게 깊을 줄이야? 너의 견문이 깊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과찬이시옵니다. 마마. 순매가 궁궐에서 명성을 얻고 있을 때 이한수도 다시 과거의 도전에 급제했습니다. 관리가 되어 한양에 부임한 것이었죠. 어느 날 궁궐에서 나오던 순매와 이한수가 마주쳤습니다. 순매. 당신 정말 순매 맞지? 선비님, 두 사람은 감격의 재회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스스로 떠났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었어. 누군가 저를 강제로 북방 변방으로 종살이를 보냈어요. 순매는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이수는 분노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짓을. 널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순매야.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 모든 일이 저를 성장시켜 준 것 같아요. 얼마 후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 외교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 전쟁을 피해야 하는데? 순매는 왕에게 조언했습니다. 전하, 손자병법에 나오는 계책을 써보시면 어떨까요? 순매의 지혜로운 조언으로 외교적 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감탄했습니다. 과연 그대는 하늘이 보내신 현명한 여인이로구나. 듣자니 두 사람이 연모하는 사이라고 들었는데 두 인재가 부부가 되는 것을 미룰 필요가 있는가? 순매 상공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이한수와 정식 부부가 되어라. 이렇게 순매와 이한수는 정식으로 혼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일을 지켜본 허도사가 나타났습니다. 순매야,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되었구나.
허도사님, 무슨, 내가 맞은 매질도, 버림받은 것도 모두 계획이었다.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였지.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한번 죽을 고비를 넘어야만 진정한 복이 열린다고 관상에 나와 있었거든. 그래서 대감님께 부탁드린 것이야. 내가 이 고비를 잘 이겨내길 빌었다. 순매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그때 대감님이 갑자기 화를 내신 것도요? 다 연기였다. 정말 미안했지만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이한수 선비님 어머님이 저를 팔아버린 것도요? 그것까지는 예상 못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시련마저도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구나. 이한수 어머니도 순매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했었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이해돼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봤다면 그런 모진 짓을 안 했을 것인데 후회가 되는구나. 자식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 이해해요. 순매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련이 자신을 성장시켜준 과정이라는 것을 조선시대 안동 김씨 대감댁에 순매라는 여종이 있었어요. 작년 간몸으로 팔려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였는데 남들 몰래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죠. 밤마다 촛불을 켜고 몰래 글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이건 뭐라고 읽는 거더라? 순매는 아시방 청소를 하며 버려진 책들을 몰래 가져다가 혼자 글을 익혔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사서삼경까지 손에 닿는 모든 책을 탐독을 했습니다. 어느 날 관상으로 유명한 허도사가 대감댁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님,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허도사가 마당을 둘러보다 순매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저 아이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는군? 그때 바람에 날린 종이 한 장이 허도사 발밑으로 떨어졌어요. 순매가 글 연습을 하던 종이가 바람에 날아간 것이었죠. 허도사가 주워보니 단정한 글씨로 논어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감님, 이 글씨가 누구 것입니까? 아, 그건 새로 들어온 여종 순매가 쓴 것 같은데요. 여종이 이런 글씨를요. 그것도 논어를. 허도사는 순매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고된 일에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고 얼굴에는 귀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님, 이 아이는 장차 나라의 국무가 될 관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신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뭐라고요? 저 아이 관상이 국무가 될 관상이라고요? 네,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운명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 복이 모두 헛될 겁니다. 대감은 허도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순매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순매야, 이리 와보어라. 예, 대감님. 네가 쓴 글이라는데 이 논어 구절의 뜻을 설명해 보거라. 순매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입니다. 배움이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가르침입니다. 대감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해석이 완벽했기 때문이죠. 허도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순매야, 너는 오늘부터 우리 수양딸이 되거라. 예. 저를요. 그래. 이제부터 건너방에서 지내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라. 순매가 수양딸이 된 후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훈장이 가르치는 한문을 너무 빨리 익혀서 스승들이 혀를 내둘렀던 것이죠. 이상하다. 이 아이는 처음 배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미 기초가 탄탄하게 잡혀 있어요. 순매는 시문에도 뛰어났고 역사에도 해박했습니다. 대감댁 사람들은 수근거렸어요. 정말 저 아이가 종이었을까? 어떻게 종이 저런 재주를 가지고 있지?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년이 흐른 어느 날 갑자기 대감이 순매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 못된 것 같은. 네가 감히 주인을 속이느냐? 대감님, 제가 무슨... 닥쳐라. 천한 출신 주제에 우리 집안을 기어오르려고 하다니. 순매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평소 자상하시던 대감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봐라. 인연을 멍석에 말하라. 대감님,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저리 물러가시오. 당장 몽둥이를 들어라. 하인들이 영문을 몰랐지만 대감님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순매를 멍석에 말았습니다. 매를 몇 대 세게 맞고 순매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인연을 성박 공동묘지에 갖다 버려라. 거기서 죽도록 내버려 두고 오란 말이다. 하인들은 양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한편 그날 밤 한양에서 과거에 낙방하고 시리에 빠진 이한수라는 선비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떨어졌구나. 나는 언제쯤 급제할 수 있을까? 그때 공동묘지 근처에서 여자의 가녀린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구? 이수가 다가가 보니 젊은 여인이 상처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어요.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순매가 눈을 떴어요. 저는 일단 어디든 따뜻한 곳으로 가십시다. 이수는 순매를 근처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하신 겁니까? 순매는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종이었다가 갑자기 수양딸이 되고 다시 버림받은 일들은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아가씨도 참 기구한 운명이시군요. 선비님도 힘드실 텐데 저 같은 사람을 구해주시고 송구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야말로 과거에 떨어져 절망하고 있었는데 생각지 못한 인연을 만나 얘기를 듣다 보니 다시 용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는 순매와 대화하며 그녀의 학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종 신분이 맞습니까? 이런 해박한 지식을 어떻게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있죠? 어릴 때부터 몰래 공부했어요. 아시방에서 나온 버려진 책들로요. 대단하십니다. 저보다 오히려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하시는군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학문적으로는 친구가 되며 가까워졌습니다. 몇 달 후 이한수는 순매에게 청혼했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부부의 연을 맺는데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을요? 네, 진심입니다. 순매는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이한수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종 출신을 며느리로 맞을 수는 없다. 어머니, 순매는 정말 훌륭한 여인입니다. 절대 안 된다. 내 죽어도 그런 계집을 며느리로 받을 수 없어. 이수 어머니는 아들이 순매를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두면 몰래라도 만날 게 뻔해. 아예 뿌리를 뽑아야겠다. 어머니는 은밀히 인신매매 업자와 접촉을 했습니다. 이 계집을 멀리 변방으로 팔아버려라.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걱정 마십시오. 북방 오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순매가 시장에 갔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한수가 돌아와 순매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순매가 어디 갔습니까? 그 계집이 스스로 떠났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포기한 모양이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만해라. 이제 그 계집 일은 잊어버려. 순매는 험한 변방 마을에서 다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절망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결국 이게 내 운명인가?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토지 소유권을 두고 두 집안이 대립한 것입니다. 이 땅은 원래 우리 조상 것이야. 무슨 소리? 우리가 먼저 개간했어.
현재 관리가 와서 조사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매가 나섰어요. 관리님,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너 같은 종이 무슨 해결책을 안단 말이냐? 경전에 보면 이런 경우에 판례가 있습니다. 순매는 조리 있게 옛사례를 들어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판단에 모든 사람이 감탄했어요. 이런 지혜로운 종이 있다니? 소문이 퍼져 다른 지역 관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한양에서 전국에 어명이 내려왔어요. 임금께서 꿈의 계시를 받으셨다. 현명한 여인이 나라를 구할 것이라 하시니 전국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올리라. 변방의 관리가 순매를 추천했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성인의 경지에 이른 지혜를 가졌습니다. 순매는 한양으로 올라가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왕비께 조언과 상담 그리고 스승 역할을 하는 자리를 맡게 되었어요. 경전 해석이 이렇게 깊을 줄이야? 너의 견문이 깊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과찬이시옵니다. 마마. 순매가 궁궐에서 명성을 얻고 있을 때 이한수도 다시 과거의 도전에 급제했습니다. 관리가 되어 한양에 부임한 것이었죠. 어느 날 궁궐에서 나오던 순매와 이한수가 마주쳤습니다. 순매. 당신 정말 순매 맞지? 선비님, 두 사람은 감격의 재회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스스로 떠났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었어. 누군가 저를 강제로 북방 변방으로 종살이를 보냈어요. 순매는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이수는 분노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짓을. 널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순매야.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 모든 일이 저를 성장시켜 준 것 같아요. 얼마 후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 외교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 전쟁을 피해야 하는데 순매는 왕에게 조언했습니다. 전하, 손자병법에 나오는 계책을 써보시면 어떨까요? 순매의 지혜로운 조언으로 외교적 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감탄했습니다. 과연 그대는 하늘이 보내신 현명한 여인이로구나. 듣자니 두 사람이 연모하는 사이라고 들었는데 두 인재가 부부가 되는 것을 미룰 필요가 있는가? 순매 상궁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이한수와 정식 부부가 되어라. 이렇게 순매와 이한수는 정식으로 혼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일을 지켜본 허도사가 나타났습니다. 순매야,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되었구나. 허도사님, 무슨... 내가 맞은 매질도 버림받은 것도 모두 계획이었다.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였지.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한번 죽을 고비를 넘어야만 진정한 복이 열린다고 관상에 나와 있었거든. 그래서 대감님께 부탁드린 것이야. 내가 이 고비를 잘 이겨내길 빌었다. 순매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그때 대감님이 갑자기 화를 내신 것도요? 다 연기였다. 정말 미안했지만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이한수 선비님 어머님이 저를 팔아버린 것도요? 그것까지는 예상 못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시련마저도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구나. 이한수 어머니도 순매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했었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이해돼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봤다면 그런 모진 짓을 안 했을 것인데 후회가 되는구나. 자식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 이해해요. 순매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련이 자신을 성장시켜준 과정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안동 김씨 대감댁에 순매라는 여종이 있었어요. 작년 간몸으로 팔려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였는데 남들 몰래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죠. 밤마다 촛불을 켜고 몰래 글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이건 뭐라고 읽는 거더라?
순매는 아시방 청소를 하며 버려진 책들을 몰래 가져다가 혼자 글을 익혔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사서삼경까지 손에 닿는 모든 책을 탐독을 했습니다. 어느 날 관상으로 유명한 허도사가 대감댁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님,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허도사가 마당을 둘러보다 순매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저 아이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는군. 그때 바람에 날린 종이 한 장이 허도사 발밑으로 떨어졌어요. 순매가 글 연습을 하던 종이가 바람에 날아간 것이었죠. 허도사가 주워보니 단정한 글씨로 논어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감님, 이 글씨가 누구 것입니까? 아, 그건 새로 들어온 여종 순매가 쓴 것 같은데요. 여종이 이런 글씨를요. 그것도 논어를. 허도사는 순매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고된 일에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고 얼굴에는 귀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님, 이 아이는 장차 나라의 국무가 될 관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신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뭐라고요? 저 아이 관상이 국무가 될 관상이라고요? 네,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운명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 복이 모두 헛될 겁니다. 대감은 허도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순매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순매야, 이리 와보어라. 예, 대감님. 네가 쓴 글이라는데 이 논어 구절의 뜻을 설명해 보거라. 순매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입니다. 배움이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가르침입니다. 대감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해석이 완벽했기 때문이죠. 허도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순매야, 너는 오늘부터 우리 수양딸이 되거라. 예. 저를요. 그래. 이제부터 건너방에서 지내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라. 순매가 수양딸이 된 후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훈장이 가르치는 한문을 너무 빨리 익혀서 스승들이 혀를 내둘렀던 것이죠. 이상하다. 이 아이는 처음 배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미 기초가 탄탄하게 잡혀 있어요. 순매는 시문에도 뛰어났고 역사에도 해박했습니다. 대감댁 사람들은 수근거렸어요. 정말 저 아이가 종이었을까? 어떻게 종이 저런 재주를 가지고 있지?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년이 흐른 어느 날 갑자기 대감이 순매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 못된 것 같은. 네가 감히 주인을 속이느냐? 대감님, 제가 무슨... 닥쳐라. 천안 출신 주제에 우리 집안을 기어오르려고 하다니. 순매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평소 자상하시던 대감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봐라. 인연을 멍석에 말하라. 대감님,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저리 물러가시오. 당장 몽둥이를 들어라. 하인들이 영문을 몰랐지만 대감님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순매를 멍석에 말았습니다. 매를 몇 대 세게 맞고 순매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인연을 성박 공동묘지에 갖다 버려라. 거기서 죽도록 내버려 두고 오란 말이다. 하인들은 양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한편 그날 밤 한양에서 과거에 낙방하고 시리에 빠진 이한수라는 선비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떨어졌구나. 나는 언제쯤 급제할 수 있을까? 그때 공동묘지 근처에서 여자의 가녀린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구? 이수가 다가가 보니 젊은 여인이 상처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어요.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순매가 눈을 떴어요. 저는 일단 어디든 따뜻한 곳으로 가십시다. 이수는 순매를 근처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하신 겁니까?
순매는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종이었다가 갑자기 수양딸이 되고 다시 버림받은 일들은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아가씨도 참 기구한 운명이시군요. 선비님도 힘드실 텐데 저 같은 사람을 구해주시고 송구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야말로 과거에 떨어져 절망하고 있었는데 생각지 못한 인연을 만나 얘기를 듣다 보니 다시 용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는 순매와 대화하며 그녀의 학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종 신분이 맞습니까? 이런 해박한 지식을 어떻게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있죠? 어릴 때부터 몰래 공부했어요. 아시방에서 나온 버려진 책들로요. 대단하십니다. 저보다 오히려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하시는군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학문적으로는 친구가 되며 가까워졌습니다. 몇 달 후 이한수는 순매에게 청혼했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부부의 연을 맺는데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을요? 네, 진심입니다. 순매는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이한수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종 출신을 며느리로 맞을 수는 없다. 어머니, 순매는 정말 훌륭한 여인입니다. 절대 안 된다. 내 죽어도 그런 계집을 며느리로 받을 수 없어. 이수 어머니는 아들이 순매를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두면 몰래라도 만날 게 뻔해. 아예 뿌리를 뽑아야겠다. 어머니는 은밀히 인신매매 업자와 접촉을 했습니다. 이 계집을 멀리 변방으로 팔아버려라.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걱정 마십시오. 북방오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순매가 시장에 갔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한수가 돌아와 순매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순매가 어디 갔습니까? 그 계집이 스스로 떠났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포기한 모양이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만해라. 이제 그 계집 일은 잊어버려. 순매는 험한 변방 마을에서 다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절망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결국 이게 내 운명인가?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토지 소유권을 두고 두 집안이 대립한 것입니다. 이 땅은 원래 우리 조상 것이야. 무슨 소리? 우리가 먼저 개간했어. 현재 관리가 와서 조사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매가 나섰어요. 관리님,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너 같은 종이 무슨 해결책을 안단 말이냐? 경전에 보면 이런 경우에 판례가 있습니다. 순매는 조리 있게 옛사례를 들어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판단에 모든 사람이 감탄했어요. 이런 지혜로운 종이 있다니? 소문이 퍼져 다른 지역 관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한양에서 전국에 어명이 내려왔어요. 임금께서 꿈의 계시를 받으셨다. 현명한 여인이 나라를 구할 것이라 하시니 전국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올리라. 변방의 관리가 순매를 추천했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성인의 경지에 이른 지혜를 가졌습니다. 순매는 한양으로 올라가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왕비께 조언과 상담 그리고 스승 역할을 하는 자리를 맡게 되었어요. 경전 해석이 이렇게 깊을 줄이야? 너의 견문이 깊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과찬이시옵니다. 마마. 순매가 궁궐에서 명성을 얻고 있을 때 이한수도 다시 과거의 도전에 급제했습니다. 관리가 되어 한양에 부임한 것이었죠. 어느 날 궁궐에서 나오던 순매와 이한수가 마주쳤습니다. 순매. 당신 정말 순매 맞지? 선비님, 두 사람은 감격의 재회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스스로 떠났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었어.
누군가 저를 강제로 북방 변방으로 종살이를 보냈어요. 순매는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이수는 분노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짓을. 널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순매야.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 모든 일이 저를 성장시켜 준 것 같아요. 얼마 후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 외교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 전쟁을 피해야 하는데 순매는 왕에게 조언했습니다. 전하, 손자병법에 나오는 계책을 써보시면 어떨까요? 순매의 지혜로운 조언으로 외교적 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감탄했습니다. 과연 그대는 하늘이 보내신 현명한 여인이로구나. 듣자니 두 사람이 연모하는 사이라고 들었는데 두 인재가 부부가 되는 것을 미룰 필요가 있는가? 순매 상공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이한수와 정식 부부가 되어라. 이렇게 순매와 이한수는 정식으로 혼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일을 지켜본 허도사가 나타났습니다. 순매야,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되었구나. 허도사님, 무슨... 내가 맞은 매질도 버림받은 것도 모두 계획이었다.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였지.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한번 죽을 고비를 넘어야만 진정한 복이 열린다고 관상에 나와 있었거든. 그래서 대감님께 부탁드린 것이야. 내가 이 고비를 잘 이겨내길 빌었다. 순매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그때 대감님이 갑자기 화를 내신 것도요? 다 연기였다. 정말 미안했지만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이한수 선비님 어머님이 저를 팔아버린 것도요? 그것까지는 예상 못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시련마저도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구나. 이한수 어머니도 순매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했었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이해돼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봤다면 그런 모진 짓을 안 했을 것인데 후회가 되는구나. 자식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 이해해요. 순매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련이 자신을 성장시켜준 과정이라는 것을 조선시대 안동 김씨 대감댁에 순매라는 여종이 있었어요. 작년 간몸으로 팔려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였는데 남들 몰래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죠. 밤마다 촛불을 켜고 몰래 글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이건 뭐라고 읽는 거더라? 순매는 아시방 청소를 하며 버려진 책들을 몰래 가져다가 혼자 글을 익혔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사서삼경까지 손에 닿는 모든 책을 탐독을 했습니다. 어느 날 관상으로 유명한 허도사가 대감댁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님,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허도사가 마당을 둘러보다 순매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저 아이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는군. 그때 바람에 날린 종이 한 장이 허도사 발밑으로 떨어졌어요. 순매가 글 연습을 하던 종이가 바람에 날아간 것이었죠. 허도사가 주워보니 단정한 글씨로 논어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감님, 이 글씨가 누구 것입니까? 아, 그건 새로 들어온 여종 순매가 쓴 것 같은데요. 여종이 이런 글씨를요. 그것도 논어를. 허도사는 순매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고된 일에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고 얼굴에는 귀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님, 이 아이는 장차 나라의 국무가 될 관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신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뭐라고요? 저 아이 관상이 국무가 될 관상이라고요? 네,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운명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 복이 모두 헛될 겁니다. 대감은 허도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순매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순매야, 이리 와보어라. 예, 대감님.
네가 쓴 글이라는데 이 논어 구절의 뜻을 설명해 보거라. 순매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입니다. 배움이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가르침입니다. 대감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해석이 완벽했기 때문이죠. 허도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순매야 너는 오늘부터 우리 수양딸이 되거라. 예. 저를요. 그래. 이제부터 건너방에서 지내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라. 순매가 수양딸이 된 후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훈장이 가르치는 한문을 너무 빨리 익혀서 스승들이 혀를 내둘렀던 것이죠. 이상하다. 이 아이는 처음 배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미 기초가 탄탄하게 잡혀 있어요. 순매는 시문에도 뛰어났고 역사에도 해박했습니다. 대감댁 사람들은 수근거렸어요. 정말 저 아이가 종이었을까? 어떻게 종이 저런 재주를 가지고 있지?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년이 흐른 어느 날 갑자기 대감이 순매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 못된 것 같은. 네가 감히 주인을 속이느냐? 대감님, 제가 무슨... 닥쳐라. 천안 출신 주제에 우리 집안을 기어오르려고 하다니. 순매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평소 자상하시던 대감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봐라. 인연을 멍석에 말하라. 대감님,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저리 물러가시오. 당장 몽둥이를 들어라. 하인들이 영문을 몰랐지만 대감님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순매를 멍석에 말았습니다. 매를 몇 대 세게 맞고 순매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인연을 성박 공동묘지에 갖다 버려라. 거기서 죽도록 내버려 두고 오란 말이다. 하인들은 양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한편 그날 밤 한양에서 과거에 낙방하고 시리에 빠진 이한수라는 선비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떨어졌구나. 나는 언제쯤 급제할 수 있을까? 그때 공동묘지 근처에서 여자의 가녀린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구? 이수가 다가가 보니 젊은 여인이 상처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어요.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순매가 눈을 떴어요. 저는 일단 어디든 따뜻한 곳으로 가십시다. 이수는 순매를 근처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하신 겁니까? 순매는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종이었다가 갑자기 수양딸이 되고 다시 버림받은 일들은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아가씨도 참 기구한 운명이시군요. 선비님도 힘드실 텐데 저 같은 사람을 구해주시고 송구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야말로 과거에 떨어져 절망하고 있었는데 생각지 못한 인연을 만나 얘기를 듣다 보니 다시 용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는 순매와 대화하며 그녀의 학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종 신분이 맞습니까? 이런 해박한 지식을 어떻게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있죠? 어릴 때부터 몰래 공부했어요. 아시방에서 나온 버려진 책들로요. 대단하십니다. 저보다 오히려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하시는군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학문적으로는 친구가 되며 가까워졌습니다. 몇 달 후 이한수는 순매에게 청혼했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부부의 연을 맺는데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을요? 네, 진심입니다. 순매는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이한수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종 출신을 며느리로 맞을 수는 없다. 어머니, 순매는 정말 훌륭한 여인입니다. 절대 안 된다.
내 죽어도 그런 계집을 며느리로 받을 수 없어.